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숙면을 방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누구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과 제약업계가 수십 년 동안 숨겨온 관행이 여기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훈, 올해로 78세가 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특히 불면증과 만성 피로로 고통받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 지쳐버린 어르신들, 아침이면 힘없이 걸어들어와 선생님, 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환자들의 얼굴이 지금도 제 기억에 또렷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저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고통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이 무너집니다. 손주와 대화할 힘이 사라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되고 결국 삶의 활력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그네슘이라는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마그네슘을 그저 눈 떨림을 줄여주는 보조제나 천연 수면제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최신 연구를 함께 종합해보면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 심장과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이끄는 조율자 같은 존재입니다. 잘못된 시간과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 여러분이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집안의 따뜻한 소파에 앉아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병실의 낯선 침대 위에서 혼자 외롭게 화면을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잠은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지침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 지침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끝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시죠? 약국이나 건강보조제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마그네슘을 단순히 눈 밑 떨림을 잡아주는 미네랄 혹은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그네슘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보이지 않는 지휘자와 같다라고 말이지요. 마그네슘은 무려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직접 관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심장이 박동하며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과정, 뇌세포가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까지 그 모든 것에 마그네슘이 깊숙이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작은 미네랄 하나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연주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혼란스러워지고 맙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해서 마그네슘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GABA가바의 생성을 돕는 것입니다. GABA는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키고 뇌를 안정시켜주는 브레이크 페달 같은 존재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밤에도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GABA가 원활히 만들어지고 뇌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이 숙면의 미네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약 68%가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잠재적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휘자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 피로, 근육경련, 두통, 심지어 심장질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수년째 불면과 함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약을 바꿔도 호전이 없었는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채소와 견과류 섭취가 거의 없고 카페인을 하루에 3잔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던 것이죠. 식단을 교정하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적절히 권장해 드린 결과 2달 후 밤에 잘 때 다리에 쥐가 덜 나고 잠도 조금 더 깊게 든다라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이 즉각적인 수면제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선생님, 마그네슘 알약 하나 먹었는데 왜 바로 잠이 안 오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그네슘은 스위치가 아니라 토양이라고 대답합니다. 토양이 비옥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마그네슘이 몸 안에서 꾸준히 유지되어야 뇌와 신경이 편안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몸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숙면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현대인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커피, 알코올, 가공식품은 체내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잦은 회식과 음주가 있는 분들 또는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일수록 마그네슘 결핍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젊은 환자들조차 만성 피로와 불면을 호소하다가 마그네슘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결국 마그네슘은 단순히 보충하면 좋은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숨은 열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결핍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시기, 올바른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마그네슘은 그저 눈밑 떨림을 잡아주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잠을 준비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지휘자를 얼마나 제대로 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을 두고 생기는 가장 큰 오해는 단순합니다. 자기 전에 알약 하나 먹으면 수면제처럼 바로 잠이 올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대를 품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싶을 때 약처럼 손쉽게 꿀잠을 선물해 줄 무언가를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마그네슘은 뇌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GABA의 생성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할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한 번의 복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스위치가 아니라 축적과 균형의 결과입니다. 몸속 마그네슘 농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때 뇌와 신경이 비로소 부드럽게 안정을 찾고 숙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마그네슘을 일주일 먹고 효과가 없으니 소용이 없다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양에 씨앗을 뿌려놓고 하루 만에 싹이 트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간 꾸준히 섭취해야 몸의 창고가 채워지고 그때서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은 복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잠이 안 오니 한 알로 부족할 거라 생각해 2알, 3알을 더 먹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그네슘은 수용성 성분이라 과잉분은 배출되지만 그 과정에서 설사, 복통, 탈수 같은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어떤 분은 고용량을 무리하게 섭취하다가 장이 약해져 오히려 불면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빈속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직전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더부룩함, 설사를 유발합니다. 편안한 잠을 기대하며 복용했는데 오히려 위가 불편해 밤새 뒤척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올바른 시기는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 위 속에 음식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이때 흡수율이 가장 높고 위장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즉각적인 수면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과용은 부작용을 부른다. 빈속 복용은 최악의 방법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사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믿음을 수없이 바로잡아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기 전에 꼭 마그네슘을 2알 먹어요. 그래야 빨리 잠들 수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환자분께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잠을 재촉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마그네슘이 몸 안에서 차분히 환경을 만들어 갈 시간을 주세요. 잠은 억지로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에 따라 무리하게 복용하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잠들기 전 습관처럼 마그네슘을 꺼내 두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량을 늘리거나 빈속에 삼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마그네슘은 꾸준함 속에서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가장 안타깝게 여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잘 자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그네슘을 챙기면서도 오히려 그 습관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경우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잠자기 직전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은 위산과 음식물이 적절히 섞여야 이온 형태로 변환되어 몸에 흡수되는데 공복에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상당수가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비싼 돈을 주고 영양제를 샀지만 그 효과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문제는 흡수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 없이 위 속에 홀로 들어간 마그네슘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 결과 속쓰림, 더부룩함, 폭통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설사까지 유발합니다. 숙면을 기대하며 복용했는데 오히려 배를 움켜쥔 채 화장실을 오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몇몇 환자들은 밤마다 폭통 때문에 깨고 화장실을 들락거린다고 호소했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모두 공복 복용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이 문제가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체내에 쌓이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 보조를 위해 먹은 마그네슘이 신장과 위장에 이중의 스트레스를 주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최선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 이 시점은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 흡수를 도와주고 위장 자극을 최소화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또한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고 있어 마그네슘이 이온 형태로 변환되며 체내로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직전에 먹어야 수면제처럼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 방식이 숙면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마그네슘의 효능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2세 김정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마그네슘은 잠자기 전에 먹으면 꿀잠을 준다는 글을 읽고 무려 1년 넘게 매일 밤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새벽 3시면 배가 아파 깨고 화장실을 오가는 날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피로만 쌓였습니다. 복용량을 늘려 2알, 3알까지 드셨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지쳐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바로 드셔 보십시오. 단 2주 후 김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깨던 복통이 사라졌고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눈만 감아도 마음이 편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던 그 말씀은 저 역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수면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먹는 시간과 방식이 잘못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은 자기 직전에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직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 이것이 숙면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특히 잊히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사례를 통해 마그네슘 복용의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호철 씨, 74세, 은퇴한 교사. 그는 제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전쟁을 치릅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이 되면 지쳐 쓰러지듯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반복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불면은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멍해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산책조차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이미 여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보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효가 줄어들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은 천연 수면제다,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꿀잠을 잔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무려 1년 넘게 매일 밤 잠들기 직전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23시만 되면 배가 꾸르륵거려 잠에서 깨고 차가운 화장실 바닥을 수차례 밟아야 했습니다. 잠을 위해 먹은 약인데 도리어 잠을 더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복용량을 2알, 3알로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잦은 설사, 속을 조이는 듯한 위경련,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피로감. 결국 그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고 마침내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처방전을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 보십시오.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30분 안에 마그네슘을 드셔 보시지요.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그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벽마다 깨던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일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을 감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정말 오랜만에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아닌 작은 습관 하나의 변화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늘 제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김호철 씨의 사례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숙면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잠들기 직전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긴 밤을 끝내고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장 가까운 가족, 바로 제 아내에게는 그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윤정희 씨, 72세, 전직 음악교사는 젊을 때부터 몸이 예민하고 잦은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오랜 세월 곁에서 지켜본 저는 남편으로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어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같은 습관을 고집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자기 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어?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잠자리에 들기 직전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삼켰습니다. 그 방식이 마치 더 빠르고 강하게 효과를 줄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약을 삼키고 불을 끄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배에 가스가 차는 듯한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속이 부글거리고 팽만감이 몰려와 한숨을 내쉬며 침대 위에서 뒤척이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저를 깨우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참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저는 남편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환자들에게는 늘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 집안에서는 지키지 못했네. 오늘부터는 나를 믿고 저녁 식사 후에 함께 마셔봅시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내도 결국 제 진심 어린 설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부부의 새로운 습관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날 밤부터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배의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스가 차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숨을 고르고 마음이 안정되며 이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 우리 부부는 나란히 앉아 작은 의식을 치르듯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숙면의 회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표정이 밝아졌고 낮에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잤던 두통도 크게 줄었으며 밤마다 느꼈던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잠드는 게 두렵지 않아. 그녀가 이렇게 말하던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뛰어나도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건강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이론이나 새로운 약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올바른 타이밍을 지켜내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아내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지켜내는 건강한 약속이자 삶을 이어가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불면과 불안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경험한 이 작은 습관의 변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자들의 경험과 저의 가족 사례를 통해 마그네슘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그네슘을 선택하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권장량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약 350mg, 여성은 300mg 정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커피와 술을 자주 섭취하는 분, 격렬한 운동을 하는 분은 이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령층이라면 권장량보다 낮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섭취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강조했듯 잠자리에 들기 직전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장을 자극해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식사 직후와 저녁 식사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는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 흡수가 잘 되고 위장 부담도 적습니다. 셋째, 마그네슘의 형태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보면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흡수율이 높고 위장에 부담이 적은 것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반면 값이 저렴하고 흔히 유통되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 대부분이 체외로 배출되며 고용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무작정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넷째, 식품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영양제만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사실 우리의 식탁 위에도 풍부합니다. 진한 초록빛을 띠는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 도정하지 않은 현미에는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제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이뇨제나 항생제,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과도하게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신장 기능 검진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마그네슘을 맹신하지 말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어디까지나 숙면과 건강을 돕는 조력자이지 수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수면 위생 습관을 함께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병행될 때 마그네슘은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량을 꾸준히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해야 체내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그네슘은 신경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숙면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른 마그네슘 섭취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 350mg, 여성 300mg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아침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나누어 섭취한다.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형태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시금치, 아몬드, 현미 등 식품으로도 충분히 보충한다. 약물 복용 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한다. 숙면 습관과 병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 작은 지침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마그네슘의 올바른 섭취법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과 위험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넘쳐납니다. 이 오해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침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그네슘만 먹으면 꿀잠을 잔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지 ABA의 생성을 돕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숙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지만 약처럼 바로 졸음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될 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잠이 안 오면 고용량으로 먹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고용량은 독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면 설사, 복통, 구토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하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고령층은 과다 복용 시 혈액 속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부정맥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빈속에 먹어야 효과가 빠르다는 속설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은 오히려 30% 이상 떨어지고 위장 점막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과 폭통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 밤새 설사로 고생해 잠을 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후에 섭취해야 하며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가 황금 시간대입니다. 넷째, 천연 성분이라 아무리 먹어도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인체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과도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체내에서 마그네슘이 배출되지 못해 혈중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고마그네슘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그네슘은 노인만 필요하다는 편견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현대 사회의 젊은 층이야말로
마그네슘 결핍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습니다. 잦은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야근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모두 마그네슘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68%가 권장 섭취량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부족의 주범인 것입니다. 여섯째, 몸이 피곤하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다라는 단정도 위험합니다. 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수면 무호흡증, 당뇨 합병증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만 복용한다고 모든 피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칼슘과 무조건 함께 먹어야 한다는 정보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균형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21이지만 이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한 번에 많은 양을 함께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를 마그네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그네슘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수면제나 항불안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약물 복용 중인 분이 임의로 약을 끊고 마그네슘만 복용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병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마그네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대부분 과신, 과용, 오용에서 비롯됩니다. 마그네슘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과 적절한 용량으로 꾸준히 섭취할 때 몸의 균형을 서서히 회복시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해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지식을 실천할 때 마그네슘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그네슘의 진실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수많은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그네슘은 단번에 인생을 바꿔주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서서히 삶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조력자라는 점입니다. 저는 평생을 진료실에서 보내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노인,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중년, 스트레스와 카페인에 지쳐 있던 젊은이까지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호소한 것은 편안한 잠과 회복된 하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진실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바로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을 단순히 수면 유도제로 착각해 잠들기 직전 공복에 삼켰던 분들은 오히려 설사와 폭통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차분히 섭취한 분들은 점차 숙면을 되찾고 활력을 회복했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의 차이가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 몸이 가장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에 마그네슘을 섭취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도 식사 후 소량을 나누어 드셔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창고를 채우듯 꾸준히 보충하면 어느 순간 깊은 잠이 찾아오고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그네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침실 환경 개선,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지키기 등 기본적인 수면 위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마그네슘이 오히려 축적되어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끊지 마시고 보조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상담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한 가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이론이나 비싼 치료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을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고 남은 생을 훨씬 더 평온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내일 저녁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하는 마그네슘,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불면의 밤을 끝내고 평온한 숙면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아끼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지식이 수십 년을 괴롭혀온 고통을 끝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삶을 지켜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입니다.